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 76세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든 분들, 계단만 봐도 한숨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약도 수술도 없이 밥상 위 단 3가지 음식만 바꿔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40년 진료 경험 속에서 수많은 관절염 환자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무릎을 되살리는 음식 탑3, 그리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지 않나요? 밤이 되면 쑤시고 잠 설치신 적 있으시죠?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 지금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병원비로 수십만 원 쓰셨던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약보다 빠르고 수술보다 안전한 회복법입니다. 이제부터 단순하지만 검증된 방법으로 무릎 관절을 지키는 식탁의 비밀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무릎 통증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였다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릎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이 왜 아픈지, 그리고 어떤 신호를 보낼 때 바로 잡아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무릎은 절대 갑자기 아픈 게 아닙니다. 몸은 언제나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늦기 전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의 뻣뻣함입니다. 일어나서 걸을 때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지고 5분쯤 움직여야 풀리는 느낌이라면 이미 염증이 시작된 겁니다. 밤새 혈액순환이 멈추면서 염증 물질이 관절 안에 쌓이는 거죠.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게 관절염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계단 통증과 뚝뚝 소리입니다.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소리와 통증이 함께 온다면 연골이 닳아 뼈끼리 직접 마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관절은 조용합니다. 소리만 난다면 아직 괜찮지만 소리와 통증이 같이 오면 이미 중기 관절염으로 진행된 겁니다. 세 번째는 밤 통증입니다. 낮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쑤시는 경우 많죠. 이건 관절 안에 압력이 높아진 신호입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관절액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누워있을 때 그 압력이 더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3가지, 아침의 뻣뻣함, 계단의 소리, 밤의 통증, 이게 바로 무릎이 지금이라도 돌봐달라고 보내는 경고입니다. 좋은 소식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2단계에선 약보다 식단 변화가 훨씬 빠르게 효과를 냅니다. 무릎 안의 염증은 음식 속 성분으로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무릎을 되살리는 음식 TOP3, 이 부분부터 실질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되살리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확인한 결과 염증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이 바로 브로콜리였습니다. 브로콜리 한 컵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2배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연골을 만드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다른 연골이 다시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연구팀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은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연골 손상을 막는 효소의 활동을 높여줍니다. 즉, 연골이 더 이상 닳지 않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1컵 정도 데쳐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사과와 함께 주스로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갑상샘 질환이 있으신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설포라판이 요오드 대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1컵이면 충분합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 74세 조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매일 파스 붙이고 약국에서 진통제 사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브로콜리를 아침 식단에 꼭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계단 오르내릴 때 소리가 덜 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염증이 줄고 연골이 회복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약이 아니라 식단 하나 바꾼 효과였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하루 밥상 위에서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
염증을 직접 진화시키는 놀라운 성분을 가진 식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음식입니다.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가장 빠른 효과를 보이는 식품,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생선에는 두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EPA와 DHA, 우리가 잘 아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생성을 직접 막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절 안에 생긴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염 발생 위험이 29% 낮았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붓기,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든 결과입니다. 섭취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이나 찜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기가 부담스러우면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10분 정도만 구워보세요. 기름이 빠지고 비린내도 거의 없습니다. 생선을 먹기 어려운 분들은 캔 고등어나 캔 연어로 대체해도 됩니다. 보존 과정에서 오메가3는 거의 손실되지 않습니다. 단, 간이 센 통조림은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섭취량은 일주일에 23회,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먹으면 퓨린 성분 때문에 통풍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 혈액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실제 제 환자 중 70세 김대호 어르신이 계십니다. 10년 동안 무릎이 시큰거려서 하루도 파스를 안 붙인 적이 없었죠. 제가 고등어를 주 2회 조림 형태로 식단에 넣게 했습니다. 3주 후 통증 강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하시더군요. 병원 치료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식단만 바꾼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등푸른 생선은 무릎 속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관절에게 순환을 돕습니다. 몸속 염증을 다스리는 가장 실전적인 음식이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1위 음식은 무릎 통증 완화뿐 아니라 연골 재생까지 돕는 완전식품입니다. 이 음식 하나만 꾸준히 섭취해도 계단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음식입니다.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연골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식품, 바로 들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기름은 고소해서 맛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들깨는 관절 건강을 되살리는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보통 연어나 고등어를 오메가3의 대표 주자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들깨의 오메가3 함량은 비교가 안 됩니다. 들깨 백지에는 오메가3가 무려 62지, 연어보다 200배 이상 많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영양이 풍부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식물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 성분을 가진 식품임을 의미합니다. 이 들깨의 주성분은 알파 리놀렌산 ALA입니다. 몸속에서 이 성분이 EPA와 DHA로 전환되면서 관절 내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연골 조직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관절의 마찰을 줄여주는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관절염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통증 지수가 평균 40% 감소했고 무릎의 운동 범위가 확실히 넓어졌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소염제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들깨에는 오메가3뿐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식이섬유,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조합이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연골과 뼈의 재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즉, 손상된 관절을 단단하게 복구시키는 영양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들깨의 항산화 물질들은 관절 주변의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활성산소가 염증과 연골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이 붓거나 열이 오르는 증상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에 들깨가루 1스푼을 국이나 미역국에 넣으세요. 또는 나물에 들기름 1숟가락을 둘러 드셔도 좋습니다. 이 1스푼이면 하루 권장 오메가3 섭취량을 충분히 채웁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들깨는 고열량 식품입니다. 하루 12스푼이면 충분하며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이 늘고 오히려 무릎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8세 신명숙 할머니가 계십니다. 수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다 들깨를 매일 섭취하기 시작하셨죠. 아침에 들깨 미역국, 점심에 들기름 나물, 저녁엔 들깨 된장국. 3개월 후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약보다 밥상이 더 셌어요. 이게 바로 들깨의 힘입니다. 몸이 스스로 염증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는 것,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비타민C로 콜라겐 생성 촉진, 등푸른 생선 EPA-DHA로 염증 억제, 들깨 오메가3로 통증 완화와 연골 회복. 이 3가지만 식탁 위에 올려도 무릎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약보다 느리지만 훨씬 오래갑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무릎 회복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무릎 통증이 낫지 않는 이유 중 70%는 식단보다 습관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좋은 영양도 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1. 짠 음식.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국물 요리, 김치, 젓갈, 장아찌.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관절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붓기를 유발하고 관절 주변 조직을 압박해 통증을 더 키웁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g을 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절염 진행 속도가 1.7배 빠릅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드세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시면 충분합니다. 간이 싱겁다고 느껴질 땐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로 고소한 맛을 보완하세요.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2. 운동 부족.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더 아픕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무릎을 받쳐주는 근육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은 하중을 스스로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오고 계단이 두려워집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한 관절염 환자는 6개월 뒤 통증이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 얻은 결과입니다.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지 걷기 30분 혹은 의자에 앉아 다리 쭉 펴기 1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으로 나누어 해보세요. 이 작은 반복이 무릎에 힘을 돌려줍니다. 3. 진통제 남용. 세 번째는 진통제 남용입니다. 아프면 먹고 또 아프면 또 먹는 습관.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진통제는 통증 신호만 차단할 뿐 염증이나 연골 손상은 전혀 치료하지 못합니다. 계속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쌓이고 장기적으로는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 보고서에 따르면 진통제를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환자 중 23%가 위염이나 위궤양을 겪었고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은 일반인보다 2배 높았습니다. 진통제는 정말 참기 어려울 때만 단기간 복용하세요. 통증의 원인을 없애는 건 약이 아니라 몸의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력은 음식과 운동에서 나옵니다. 이 3가지, 짠 음식 줄이기, 매일 30분 걷기, 진통제 절제하기. 이 단순한 습관만 바꿔도 무릎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무릎이 붓고 계단이 힘든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이제 자신의 무릎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릎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 단 1분만 투자해도 현재 상태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6가지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합니까? 5분 이상 움직여야 풀린다면 이미 관절 안에 염증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밤새 피가 돌지 않으면서 염증 물질이 쌓이는 전형적인 초기 관절염 단계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습니까? 특히 내려올 때 더 아프다면 연골이 닳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뚝뚝 소리가 함께 난다면 뼈끼리 직접 마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바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무릎 주변이 자주 붓습니까? 저녁만 되면 무릎이 팽팽하거나 바지를 입을 때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 염증으로 관절 안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통증이 고착되고 관절막이 손상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까? 1년 전보다 다리가 가늘어졌다면 근육이 빠진 겁니다. 근육은 무릎을 받쳐주는 기둥이기 때문에 이게 줄면 무릎은 하중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즉, 근육 감소, 통증 가속화입니다. 밤에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치나요? 한 달에 2번 이상 이런 증상이 있다면 관절 내부 압력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누워 있을 때는 혈액이 정체되어 압력이 올라가므로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단계에선 이미 중기 관절염으로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도 함께 오나요? 소리만 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통증이 동시에 있다면 연골 손상이 본격화된 단계입니다. 지금 바로 관리하지 않으면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식습관을 바꿀 타이밍입니다. 3가지 이상이라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미 관절이 구조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느립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절대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브로콜리, 등푸른 생선, 들깨 같은 항염 식품을 꾸준히 드시고 짠 음식 줄이고 걷기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한 단백질 관리법과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회복을 완성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무릎 건강을 지탱하는 마지막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무릎을 버티게 하는 건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은 매년 자연스럽게 1%씩 감소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허벅지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절 부담 증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 건강 관리의 최종 단계입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일지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면 하루 4,86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기 이상의 관절염 환자라면 0.60, 8지 수준으로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3끼로 나누어 섭취해야 합니다. 한 끼당 약 20지 정도가 적당하죠. 예를 들어 아침엔 달걀 2개, 점심엔 생선 1토막, 저녁엔 두부 반모.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무릎 주변의 근육이 단단히 강화되어 연골에 전달되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무릎을 지탱하는 구조적 복구 작업입니다. 이제 이 단백질 원리를 포함한 하루 루틴 예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들깨 미역국 1그릇과 달걀 2개. 들깨의 오메가3로 염증을 낮추고 달걀 단백질로 근육을 보강합니다. 식사 후 5분간 의자에 앉아 다리 쭉 펴기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점심, 연어 또는 고등어 1토막, 브로콜리 반 컵, 현미밥 1공기. EPA와 비타민C가 연골을 보호합니다. 식사 후 30분 뒤 평지 걷기 30분이면 완벽합니다. 저녁, 두부 반모, 들기름 묻힌 나물 1접시, 미역국 1숟가락 더. 저녁은 가볍게 하지만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 식사 후 10분간 무릎 들어 올리기 운동을 하면 하루 동안 긴장된 관절이 이완됩니다. 물 섭취량은 하루 1.5L, 아침, 점심, 저녁 사이사이에 나눠 마시세요. 자기 전엔 물을 1잔 이하로 줄여야 숙면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루 3끼, 30분 걷기, 10분 스트레칭만 꾸준히 하면 3개월 뒤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6개월이면 계단이 가벼워지고 1년이면 뚝뚝 소리가 거의 사라집니다. 무릎을 고치는 건 약이 아닙니다.
당신의 식탁과 습관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무릎을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단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늘부터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느냐입니다. 무릎은 하루 이틀에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서히 닳고 굳고 염증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러니 회복 역시 시간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은 밥처럼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밥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 무릎도 하루라도 안 돌보면 다시 뻣뻣해집니다. 실천 원칙 5가지. 브로콜리 1컵, 비타민 C와 설포라판으로 연골 보호. 등푸른 생선 주 2회 EPADHA로 염증 진정. 들깨 하루 1스푼 오메가3로 통증 완화. 30분 걷기 10분 스트레칭 근육 강화. 단백질 매끼 20지 무릎을 받쳐주는 근육 회복. 이 5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무릎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실천 후 변화 타임라인. 3일차 무릎이 따뜻해지고 혈류가 돌기 시작합니다. 1주차 아침에 뻣뻣함이 줄고 움직임이 가벼워집니다. 2주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개월차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3개월차 날씨가 흐려도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임상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된 결과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급성부기나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 후 병원 진료. 관절이 붓고 통증이 악화되면 즉시 정형외과 방문. 진통제는 단기 복용만. 술, 흡연, 고염식은 회복을 입에 늦춥니다. 무릎은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평생의 기둥이자 이동의 자유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모두 멀어집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관리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들깨 1스푼, 브로콜리 1접시, 평지 걷기 3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겁니다.